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7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05만 6,017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6,604명, 완치 589만 6,290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300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4월 인도네시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11만 1,1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499.0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월에 비해서도 무려 172.27%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외국인 관광객 수는 18만 5,44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0% 늘었습니다. 자카르타의 수카르노아타 국제공항, 발리섬 응우라라이 공항, 싱가포르와 인접한 바탐 공항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모두 급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관광객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입국 규제를 차례로 없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무격리 입국을 전면 허용하고 관광 목적의 도착 비자 발급도 재개했습니다. 아울러 입국 후 체온 검사만 통과하면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지 않도록 했고 5월 중순부터는 접종 완료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규정도 폐지했습니다. 세계적 휴양지 발리섬은 직항 노선이 속속 재개됨에 따라 활기를 되찾고 있고 대한항공의 인천 발리 직항 노선도 7월 중순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2020년 3월부터 전국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올해 3월 조사 결과 우울 위험군은 18.5%로 감소 추세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2%에 비해서는 6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 26.7%, 40대 20.4%, 20대 18.6% 순으로 높고 성별로는 여성이 20.3%로 남성 16.7%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소득이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대상자에 비해 우울 위험군이 높았습니다. 충북대 인지심리학 정숙은 교수는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다면 뇌와 인지 기능에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건강 빅데이터 보유 기구인 바이오뱅크가 4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전후의 뇌 영상을 비교한 결과 신경세포체가 밀집되어 있는 회백질의 두께가 얇아졌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도 코로나19 사망자의 뇌를 검사해보니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을 앓은 사람의 뇌처럼 여기저기 손상을 입었음이 확인됐으며 고위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대뇌피질 신경세포가 망가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없어도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으로 뇌 손상과 인지 기능 저하를 피하기 어렵다고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는 거리 두기와 자가격리, 이동 제한과 지역 봉쇄 등이 초래한 사회적 고립이 뇌와 인지 기능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유사 사례로 남극기지나 우주정거장, 그리고 외부 사회와 단절된 환경에서 생활한 연구자들의 뇌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들은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등 여러 영역의 크기가 줄어들었고 주의 기능과 공간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교수는 우리 뇌와 인지 기능은 새로운 경험과 자극에 노출될수록 더 발달한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저하된 뇌 기능을 되찾고 지친 심신을 깨우려면 생소한 동선으로 출퇴근하거나 낯선 점심 메뉴에 도전하는 것,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즐기거나 새 취미를 찾는 것처럼 일상에서 소소한 변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 영역의 부피가 커지고 뇌 영역 간 연결성도 좋아지며 여기다 충분한 수면과 스킨십은 스트레스 수치를 줄여주고 면역력과 백신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해양 및 어업 부문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수산물 무역을 포함한 해양 및 수산협력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어획량의 품질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두 정부는 2016년 9월 2일부터 양자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온라인 회담에서 두 정부는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 관리 및 위생 안전에 관한 협정을 공식화하고 양국에서 시행 중인 수산물의 품질 보증 및 안전 기준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수산물 무역과 관련된 최신 동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 상호 이익이 되는 최상의 솔루션을 찾는 동시에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NN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 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주요 이슬람 단체 지도자들과 함께 동성애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LGBT의 존재가 다른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할 수 있다며 형법 개정을 통한 동성애 금지 법제화를 요구했습니다.
울레마 협의회는 지난 2014년 동성애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금지되며 범죄에 해당한다는 파트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현행 형법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관습법을 적용하는 아체주만 동성애를 태형 등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인구의 87%가 이슬람 신자이다 보니 종교적 사회적으로 동성애가 금기시되고 이슬람 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자는 요구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자카르타의 영국 대사관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기를 개양하자 이슬람 단체들은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보수 이슬람 단체들은 무지개기 개양으로 인도네시아의 신성한 가치를 더럽혔다며 영국 대사를 추방하라고 외교부에 촉구했고 외교부는 대사를 조치해 민감한 부분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국회가 올해 7월 본회의에 형법 개정안 상정을 계획하고 있기에 이슬람 단체들은 동성애 처벌 조항도 포함하라고 전방위 압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물론 인도네시아 젊은 층은 개인 사생활을 법으로 처벌하려 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이슬람 온건주의가 주류인 인도네시아에서 우경화, 극단주의 이슬람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테크 기업 고토의 분기별 손실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회의론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전자상거래 기업 고토는 올해 1분기 기업 발표에서 약 6조 4,700억 루피아의 순손실을 발표한 후 주가가 3.8% 하락했습니다. 고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압박을 받는 와중에도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주려고 노력하면서 전자상거래 총수익은 53%, 음식 배달 사업의 수익은 58% 증가했고 금융기술 서비스 사업도 약 41% 성장했다고 밝히며 사업의 성장성을 강조했습니다. 고토는 인도네시아 최대 승차 공유업체 고젝과 전자상거래업체 토코피디아가 합병된 기업이며 2억 7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있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유력한 경쟁사 없이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토가 인도네시아에만 집중하는 사이 웨비나시 같은 동아시아 내 유력 경쟁업체들은 주위 다른 국가들로 확장하며 인터넷 경제에서 더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고토가 인도네시아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긍정적이지만 확장성이 작고 아직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력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고토의 주식은 기업 공개 이후 약 10% 하락하여 시가총액 247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유력한 싱크탱크인 외교정책 공동체 디노 페티잘랄 의장과 11명의 인도네시아 언론인들이 5월 31일 EBS를 방문해 정책 협의를 가졌습니다. 디노 의장은 주미 인도네시아 대사와 인도네시아 외무차관을 역임한 인도네시아 외교통이자 대통령 경선 후보에도 나섰던 인도네시아 유력 인사입니다. 디노 의장은 인도네시아는 무료로 인터넷을 학생들에게 제공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모바일이나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넷을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팬데믹 상황 속에서 EBS가 진행한 온라인 클래스는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앞으로 EBS와 방송과 교육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날 EBS로부터 소개를 받은 위대한 수업 브레이트 마인즈에 대해 세계 유명 지식인들의 강의를 시청할 수 있는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인도네시아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유열 EBS 사장은 EBS의 세계 테마 기행 등을 통해 놀라운 인도네시아의 자연이 소개되어 인도네시아는 국내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국가라며 교육방송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 감사드리며 방송 교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도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협의를 마친 디노 페티잘랄과 인도네시아 언론인들은 EBS 본사 내 주요 방송 시설과 이러닝 스튜디오를 돌아보며 EBS의 교육방송 시스템을 견학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일 마동석 주연의 액션 영화 범죄도시2가 인도네시아에서 개봉하였습니다. 범죄도시2는 2017년 영화 범죄도시의 속편으로 전편의 마동석 최기화에 더해 손석구가 새로운 악역 강해상을 연기합니다. 해당 영화는 가리봉동 소탕작전 4년 뒤를 배경으로 괴물 형사 마석도와 금천서 강력반이 베트남 일대를 장악한 최강 빌런 강해상을 잡기 위해 펼치는 통쾌한 범죄 소탕 작전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개봉을 앞두고 전 세계 132개국 선판매 확정을 알리며 해외에 뜨거운 관심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편 범죄도시로 보여준 액션의 쾌감과 이터널스를 통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마동석 배우의 진가가 결합된 결과로 또 한편의 K대표 범죄 액션 무비가 탄생할 것을 예감케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관객 700만 명을 돌파하며 전편을 뛰어넘는 흥행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 흥행 영화 1위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당 영화는 CGV 외에도 시네마21에서도 관람 가능하며 영문 제목은 더 라운드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지난 5월 23일 다카르타 시내 한식당에서 한식과 한국어를 동시에 홍보하는 요리의 언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한인 셰프를 초청하여 대표적인 한식 메뉴를 직접 요리하며 조리 단계별 사용하는 한국어 표현 학습을 통해 한식과 한국어를 동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 한류팬 등 참석자들은 앞서 배운 조리법으로 직접 한식을 만들고 한국어로 셰프와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는 등 요리와 관련된 다양한 한국어 표현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문화원은 우리 고유 문화 김치 홍보를 비롯해 다양한 한식 홍보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현재 한식당을 위한 한식 용어집을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